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125세 시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우울과 위축 행동을 비롯하여 망상, 의심, 배 등 다양한 이상 행동을 보인다. 감정과 행동이 갑자기 변하거나 해질 무렵에 특정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문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각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참 이게 나무 얘기 같이 들리는데 말이에요. 이번에 제 이 손 봐요. 이렇게 주상골 골절돼서 입원해 보니까 치매 노인이 아니라 환자는 누구든지 이게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남 돌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125살까지 살지는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런 그 상식적인 거를 제가 읽어드릴 때 듣기만 해도 늘 얘기하죠. 건강이 쑥, 돌봄이 쑥 자라는 겁니다. 이거 책 보고 언제 공부를 해요? 그냥 들어서 흘려 듣더라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고 가족을 잘 돌보는 비책입니다.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 치매 후기 단계에서 치매 대상자는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같은 단어나 행동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 기본 원칙,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야 된다. 치매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게 도와준다.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치매 대상자들이요, 남들하고 대화할 때는 아주 정상인 같아요. 남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그러나 가족하고 오래 있다 보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꼭 알아두기,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돕는 방법은 어떻게 도와야 되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지금 어디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그 소리를 내면은 관심을 바꿀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꼭 알아두기,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원인, 치매로 인한 판단력 장애와 기억 장애 때문에 치매 대상자는 불안 및 혼란을 경험하며 이는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반복적 행동의 예,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어 펑크로 놓는 것을 반복한다. 휴지를 찾아다니며 주머니에 모은다.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기를 반복한다. 이런 거는 내가 주변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딴 건 못 봤는데 휴지를 계속 주워서 주머니 넣는 거, 이런 행동을 봤던 것 같아요.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치매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 하루 필요 열량을
1500 내지 1600kcal이지만 배 등이 심하여 활동이 많은 경우 섭취량을 늘려 열량 섭취와 배설의 균형을 맞춘다. 기본 원칙: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한다. 체중을 측정하여 평상시 체중과 비교한다. 치매 대상자의 영양 실조와 비만을 예방한다.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가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하므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한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게 한다. 정기적인 식사 거부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이해.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 밥을 먹고도 계속 식사를 요구한다. 단추, 종이, 비닐봉투, 변, 비누, 샴푸, 틀니, 세제 등을 입에 넣고 우물거린다. 돕는 방법: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정한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식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준다.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 준다. 음식을 잘게 썰어 목이 막히지 않게 하고 치매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준다.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치운다.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한다. 시간 개념의 상실로 인하여 식사한 것을 잊었거나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일 수 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이식증을 보인다.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다. 수면 장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잠을 못 이룬다. 또한 신체적 질병을 앓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때도 수면 장애가 심해진다. 기본 원칙: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관찰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알맞는 하루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하루 일과 안에 휴식 시간과 가능하면 집 밖에서 운동을 포함시킨다.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2-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3일 뒤에 계속 잠을 잔다.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낮에 잠을 잔다.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에 잠을 잔다. 꼭 알아두기: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 뇌순환 장애로 인해 수면 각성 리듬이 깨져 수면 장애가 자주 나타난다. 돕는 방법: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지므로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는다. 낮밤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한다. 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배는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로 대다수의 치매 대상자에게서 나타난다. 배로 인한 낙상이나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기본 원칙.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 곧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하며 바쁘게 생활하게 한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소음을 차단한다. 폐해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한다. 꼭 알아두기. 폐해의 원인,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돕는 방법. 낙상 방지를 위해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폐해 증상을 줄인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 코스를 만들어준다.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한다. 예를 든다면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곧바로 찾을 수 있게 연락처를 적어둔다. 필요하다면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어준다. 배 예방을 위해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까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폐해 증상을 줄인다. 집 청소, 산책, 목욕 등 건설적인 일을 주며 밖에 나가거나 쇼핑을 하는 것은 활력제가 되며 수면의 질도 향상시킨다.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배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정서 불안에 의한 배를 줄여준다 이거죠.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일 때는 치매 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곳으로 채워주고 가족과 다과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고사항으로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알아둬야 되겠죠. 의심, 망상, 환각. 치매 대상자는 흔히 자신의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화를 내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추어 둔다. 가까운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망상 또는 치매 대상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잘못된 고정된 믿음이다. 주로 발생되는 망상은 피해 망상으로 그중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 망상이 흔하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이 주로 의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을 보거나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환각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환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환각인데, 예를 든다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듣거나 음식이 없는데도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거나 있지도 않은 물체를 잡으려 한다. 이게 뭐 돌아가실 무렵에 뭐 누가 거울에 나타났다고 손짓하고 막 가리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의심, 망상, 환각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고사항,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진다. 또한 물건을 놓은 장소를 점차 기억하지 못한다. 대상자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의심, 망상, 환각의 이게 기본 원칙을 보면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이거 환자하고 다투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치매 대상자의 의심이나 행동, 치매 대상자가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물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귓속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잃어버렸다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는 경우 치매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린다.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준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돕는 방법,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도둑망상으로 치매 대상자가 방을 지킨다며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망상이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장 등에게 알린다. 참 이게 고향에 와가지고 이 그 구릉이라 그러죠. 언덕에 앉아서 이렇게 유튜버를 이렇게 이제 찍으니까 너무 행복이 밀려오네요. 사실 여기 이제 그 장인은 장인어른 그 상을 치르고 나서 몸이 계속 좀 회복이 안 돼서 피접하러 이 시골 어머니 집에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씨도 좋고 환경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이 요양보호사 책을 읽어 드리니까 아주 행복감이 밀려오네요. 이거 읽어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요양보호사 자체를 공부하는 자체, 읽고 듣는 자체만 해도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또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또 요양보호사가 낫구나는 직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될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인간 존중의 최정점에 있는 분들인가, 사랑의 씨앗이 담겨 있는 분들인가, 또 이분들은 희생정신이 얼마나 있는 분들인가, 살신성인의 정신이 얼마나 있는 분들인가,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하여간 본인이 뭐 가족회도 잘하고 본인 건강도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나 이웃의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활동을 하면 그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른 데서 팁줄 거 거기서 많이 팍팍 써요. 우리 요양보호사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